만삭 며느리의 임신부석 자리를 빼앗은 시어머니. 저는 현재 임신 36주 차에 접어든 임산부입니다. 산달이 가까워져 오기도 했지만 유난히 배가 큰 편이라 정말 거대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예요. 출산을 경험한 친구들조차 제 배를 보고는 쌍둥이 배만큼 크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큰 이상은 없다고 하시지만 이 속도로 아이가 계속 크면 난산이나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있어 38주쯤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예쁘게 걷고 싶어도 무거운 배 때문에 매일 뒤뚱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 출산휴가와 남은 연차까지 끌어모아 집에서 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점심 정말 황당하고 서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화날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먹고 싶은 건 없냐고 물으시기에 문득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점심에 같이 소고기를 먹자고 하셨죠. 그런데 이어진 말은 그럼 몇 시까지 올 거니? 였습니다. 시댁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좋게 1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훅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휴직까지 한 걸 뻔히 아시면서 만삭의 며느리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먹고 싶다고 말한 건 저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택시 타고 어디로 갈까요? 식당으로 바로 가면 될까요? 돈 아깝게 택시는 왜 타니? 거리가 얼만데. 두 번째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택시비조차 아까우신 건가 싶어서요. 저는 지금 배가 너무 불러 숨도 차고 허리가 아파서 대중교통은 엄두도 못 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래? 그럼 내가 갈까? 하시는데 목소리가 어딘지 못마땅한 기색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저희 집 쪽으로 오시기로 했고 저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소고기 사주러 직접 와주시는 거니까 꽃등심 3인분 먹으면 다 잊힐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1시쯤 어머님이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다며 점심은 셋이서 남편 회사 근처에서 먹기로 했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남편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인데 저희 집에서 남편 회사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 11시 45분쯤 나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또 버스를 타자고 하셨습니다. 버스 타면 금방인데 뭘 택시를 타니. 정말 택시랑 원수라도 지셨나 싶었지만 점심시간이니 버스도 널널하겠지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어머님과 함께 버스를 탔는데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버스는 만석이었고 두세 명은 서 있기까지 했습니다. 카드를 찍고 올라서서 두리번거렸지만 임산부석과 노약 좌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울고 싶은 심정으로 거대한 배를 안고 임산부석 앞 손잡이를 겨우 잡고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나란히 서 계셨고요. 그때 임산부석에 앉아 계시던 젊은 여자분이 제 남산만 한 배를 보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도 전에 바로 옆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풀썩 앉아버리셨습니다. 순간 세 번째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아무리 연장자라지만 굳이 만삭 며느리를 버스에 태워놓고 하나뿐인 임산부석까지 빼앗아 앉으시다니요. 황당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앉아 계시고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고 자리를 양보해준 여자분은 제 옆에 민망하게 함께 서 있는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 뒤쪽에서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세댁, 아기 엄마. 이리 와서 앉아. 저희 친정엄마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자리를 비켜주시며 어서 오라고 손짓하시는데 순간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꾸벅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니 남편이 점심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내리며 아들하고 반갑게 인사했고
남편은 엄마 오셨어요 하고 답한 뒤 제게로 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왜 버스 탔어? 힘들 텐데. 발 조심해서 내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뒤뚱뒤뚱 버스에서 내리던 순간 쌓였던 서러움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얘 왜 우니? 잘 와서 왜 이래? 하며 황당해 하셨습니다. 지독한 입덧을 참아가며 만사까지 일했던 기억. 간신히 휴직해서 쉬고 있는데 굳이 버스를 타자고 하셨던 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뿐인 자리마저 빼앗아 앉으셔야 속이 시원했는지 웃고 싶은 마음이 한데 엉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저만 쳐다보는 상황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고 시어머니의 기분도 상해 보였습니다. 일단 남편의 부축을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맞춰주기 힘들다.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러움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딸이었어도, 하다못해 친구 딸이었어도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그대로 뒤뚱뒤뚱 걸어 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남편이 문을 잡고 왜 그러냐며 붙잡았지만 저는 나 지금 폭발 직전이니까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라고 소리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아이고 배도 많이 불렀는데 무슨 서러운 일이 있어 저리 울까 하며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번에는 친정아빠 생각이 나서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고 난 뒤 감정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화낼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남편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얘기하자고만 답장하고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